안녕하세요. 화가 백승기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그 유튜브 영상을 찍는데요. 한 거의 2년 만인 것 같아요. 그동안 제가 이제 찍어놓은 유튜브 영상들을 보니까는 좋아해 주신 분들이 많이 있었고, 댓글도 남겨주신 분들이 계셨었는데, 제가 다른 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피드백도 잘 안 되고, 유튜브를 들여다볼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요즘에 어반 스케쳐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다시 한번 유튜브를 한번 또 시작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한번 또 그림을 한번 그려보려고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일단은 저는 두서없이 초보든 중급이든 아니면 그림을 오래 하신 분이든 상관없이 제가 원래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제시하고 그걸 배우실 분들은 배우셔도 되고, 아니면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따로 이제 시간을 내서 초보자를 위한 챕터를 좀 마련해서 여러 가지 부분 묘사하는 거, 예를 들면 나무 그리기, 나무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계절에 따라 좀 다르기도 하고, 이런 것들 나무 그리기도 하고, 어떤 사물 그리기, 부분적으로 어떤 집이 있으면 집을 부분적으로 그리는 거, 이런 걸 한번 올려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오랜만에 하는 거니까 제가 그림 그리는 거 한번 보시고, 이 사람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구나. 또 오랜만에 예전에 또 제 피드를 보셨던 분들, 예전에 제가 그린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제 그림체를 또 아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보시고 본인이 그리는 거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나, 어떤 다른 점이 있나, 그래서 보시고 배울 점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항상 어떤 구도를 잡는 건 아니고, 밖에 나가면 내가 원하는 그림 위치를 선정을 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그림을 그려 나가거든요. 일단 주인공을 먼저 그리기도 하고, 아니면 종이에 쭉 이렇게 그림 그리면서 내가 이제 이 페이지 프레임에 할 수 있는 부분까지 그림을 그린다거나, 아니면 때로는 여백을 남기기도 하고, 저는 그렇게 구도를 잡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런 여러 가지 건축학을 봤을 때 수학적으로 이제 투시도법이라고 하잖아요. 투시도법을 이용해서 그리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저는 그냥 그림은 건축가는 아니니까, 저는 이제 순수미술을 하는 화가이기 때문에 그냥 느낀 대로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걸 저는 좋아하죠. 투시 안 맞아도 그냥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그림을 한번 시작해볼게요. 여기서부터 저는 항상 종이 상단 아니면 우측부터 시작하거든요. 중앙부터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보통 여기서부터 시작을 제가 해요. 이렇게 해서 스케치를 제가 해나갈게요. 지금 제가 그리는 곳은 순복동에 예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갔다가 사진 찍어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때 회원들과 같이 야외 스케치를 갔었는데, 그때 사진 찍어놓은 거를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려보는 겁니다. 보통 이제 그림을 이렇게 이제 그릴 때 사진은 프레임이 안에 이제 어떤 풍경이 잡혀 있으니까 그 프레임 안에서 이제 종이 프레임 안에 집어넣기가 편한데, 만약에 이제 야외 나가서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다르고 사물들이 굉장히 크게 보여요. 그래서 종이 안에다가 종이가 크든 작든 간에 그거를 집어넣기가 쉽지 않거든요. 때로는 대부분 아마 경험이 적으신 분들은 원하지 않게 아마 사물들이 되게 크게 아마 스케치가 될 거예요. 나는 이 안에다가 이렇게 딱 넣고 싶은데 훨씬 더 확대돼서 이제 그림을 그려주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그림을 크게 됐다고 해서 그게 내가 원하는 기획대로 안 됐다고 해서 포기할 게 아니라, 그냥 일단은 끝까지 그려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또 원하지 않았던 결과가 더 좋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쓰는 이 펜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알려드리는데, 이거는 이제 윤지앤 뉴턴에서 나온 펜인데, 여기 0.8mm, 너무 강한 선을 제가 별로 안 좋아해서, 이렇게 보시면 윤지앤 뉴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윤지앤 뉴턴 이 제품이거든요. 뒤에 보시면 이제 0.8mm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보이시죠? 요 제품을 제가 주로 많이 써요.
저한테 딱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사람마다 다 제품 펜 스타일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맞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요 펜이 저한테 맞는 것 같아요. 펜으로 제가 이걸 굵은 펜 선을 좋아하는 이유는 선의 강약을 주기가 너무 좋아요. 가는 거는 그 표현하기가 너무 쉽지 않은데 선이 굵으면 내가 좀 더 굵고 어떤 부분을 가늘고 내지는 이렇게 흐리고 진하게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 점이 좋아서 저는 이렇게 이제 굵은 펜을 선호하는 편이죠. 어떤 분들은 아주 3, 4개 그리시는 분들은 0.3mm, 0.1mm 하시는 분도 계시고 각자의 다 취향이니까 저는 그 취향을 존중하죠. 스케치를 제가 이제 사진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이제 스케치를 해나가는데 이 스케치를 하다 보면 비율이 안 맞을 때가 엄청 많거든요. 예를 들면 건물이 한쪽은 크기가 너무 커진다거나 내가 생각한 것만큼 잘 나오지 않고 이렇게 나무가 좀 작아진다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심지어는 사람을 그릴 때 뒤에 있는 사람이 더 커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그림은 그냥 다 끝까지 다 완성을 하거든요. 저라고 실수 안 하는 게 아니라 실수도 많이 해요. 하다 보면 여러분이 경험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림을 이제 시작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막 하다가 내가 원하지 대로 스케치가 안 나와서 속상해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게 너무 나무가 너무 커졌어. 예를 들면 지금 기울기가 안 맞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다시 그릴까? 이렇게 하신 분들 계시는데 그림은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게 아니라 틀린 거라도 망친 거라도 끝까지 완성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저도 지금 좀 틀렸거든요.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제가 틀린 부분이 좀 저는 보이죠. 그러니까 저만 아는 그런 게 있어요. 아마 그림 경험하신 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어디가 틀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지만 제가 이제 저만 아는 또 그런 부분들이 또 틀린 부분들이 또 보이거든요. 하다 보면 그거는 아무리 경력이 많고 전문가를 하더라도 그런 일이 빈번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안전하게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그림을 그리지 않는 이상 그 비례라든가 비율이 정확하게 나올 수가 없어요. 아마 건축하시는 분들은 더 잘 하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 쪽의 스케치는. 제가 좀 보시면 알겠지만 펜선이 약간 좀 강약으로 선을 좀 이뤄 나가죠. 원래 여기 좀 더 나와야 되는데 좀 짧아지는 거거든요. 그럴 때 좀 수정하고 싶은데 더 길게 하고 싶다 그러면 좀 더 길게 해도 그냥 빼도 되고 아니면 그냥 틀리면 틀리는 대로 이렇게 스케치를 해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나무나 이런 거 그릴 때 나무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보면 예를 들면 아카시아 나무도 있고 플라타나스도 있고 감나무도 있고 은행나무도 있는데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이거는 그냥 은행나무야 아카시아 나무야 이렇게 구분을 짓고 그리는 것보다는 그냥 나무로 그린다고 생각하세요. 나무를 식물 도감을 그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풍경을 그리는 거니까. 저는 손을 이렇게 이제 얼기설기 이어지면서 정확한 나뭇잎을 그리지 않고 계속 한번 붙이면 종이에 붙이면 떼지 않고 계속 스케치를 저는 해나가는 스타일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림을 쭉 이어나가죠. 사람마다 스케치하는 방식이 다 다르니까 저한테 보고서 저렇게도 스케치 하는구나 하는 걸 이제 보시고 배울 점이 있으면 배우시면 될 것 같아요. 가끔 이제 이렇게 나무가 이파리가 크면은 이파리가 큰 이파리를 그 느낌을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나무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감나무도 이렇게 이파리를
감나무 파리가 좀 더 그 특색 있게 좀 크죠. 이 파리가 닉나무 이런 거에 비하면. 물론 뭐 플라타나스는 더 크기도 하고. 그리고 그림을 그릴 때 나무든 뭐든 간에 너무 입이 없을 때 엉성하게 똑같이 그리는 것보다는 그림은 과정과 생략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너무 이파리가 너무 없다 그러면 풍성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뭐 필요 없는 부분들은 그냥 그리지 마세요. 그걸 억지로 다 그릴 필요는 없으니까 적당하게 이건 뭐 그림 고도상에 이게 이제 너무 필요가 없다 그런 건 이제 빼고 그리셔도 돼요. 나중에 사진하고 내 그림하고 뭐 똑같이 비교해서 자전거 위치나 어디에 있고 사람의 위치나 어디 그런 걸 다 이렇게 따지면서 보는 건 아니니까, 그림은 딱 봤을 때 이미지잖아요, 이미지. 그러면 좀 딱 봤을 때 그 느낌을 보는 거니까 네, 되게 느낌이 좋다 뭐 이런 그림들. 제가 예전에도 항상 늘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잘 그리는, 그러니까 아주 테크닉이 기교가 뛰어난 그림, 물론 뭐 그것도 뭐 되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뭔가 좀 어설퍼도 되게 느낌이 좋은 그림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색감이 좋다거나 고도가 되게 재밌다거나 사람을 그렸는데 좀 더 뭐 귀엽게 됐다거나 비례가 안 맞지만 되게 느낌이 좋다거나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아무튼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가지고 있는 재능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술의 재능은 과연 날파리가, 미술의 재능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떤 형태 감각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굉장히 색채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형태가 뭔가 좀 되게 특이하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고, 뭔가 좀 어설프지만 되게 막 그림이 따뜻한 그림이 있고, 본인이 이렇게 하려고 한 거 아닌데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건 타고난 어떤 그런 감각인 것 같아요. 배우기도 하지만 어떤 선생님한테 배우냐에 따라서 받는 게 다 있잖아요. 되게 어떤 건축가한테 배운다 그러면 어떤 투시도법에 의해서 굉장히 섬세하게 정확하게 그릴 수도 있겠고, 저같이 이제 이렇게 화가한테 그림 배우면 좀 약간 느낌 있게 그림을 배울 수도 있는 거고. 제가 원래 평소에 말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말을 오랫동안 하는 게 참 힘들거든요.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말이 끊어지면 뭔가 좀 심심해요. 지루할 수도 있고, 뭔가 계속 말을 이어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계속 뭐 그림 얘기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말 안 하고 묵묵히 또 그려야 될 부분도 있긴 한데, 또 그러면 또 보는 분은 되게 또 심심할 수도 있고, 그래서 뭔 얘기라도 하긴 해야 되는데 때로는 말문이 막힐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가 뭐 궁금한 게 있으시면 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피드백 해드릴게요. 이렇게 뭐 주저리 얘기하다 보면 스케치가 어느새 이제 좀 돼가고 있거든요. 틀리면서 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어떤 부분은 사진으로 보다 보니까 뭐 잘 안 보이는 부분도 있고, 그냥 대충 그냥 어거지로 막 스케치하는 경우도 있고, 사진하면 이렇게 막 잘 안 보이면 뭐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막 어떻게 생겼지 막 보기도 하잖아요. 저는 그냥 확대 안 하고 그냥 보이는 그대로 그냥 안 보이면 안 보이는 대로 그냥 스케치하고. 근데 만약에 밖에 나가서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럼 우리 눈은 사진보다 더 정밀하기 때문에 엄청 디테일한 거 다 보여요. 어둠 속에 안에 있는 것 같이 다. 그러다 보니까 저걸 다 그려야 되나? 막
눈에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걸 안 그릴 수도 없는 거고. 차라리 안 보이면 그냥 안 그리면 되는데 눈에 보이니까 되게 막 힘들게 스케치하는 경우가 있죠. 물론 뭐 사진을 봤을 때도 사진을 봐서 안 볼 때는 좀 짜증이 나겠지만 또 너무 또 잘 보이니까 저거를 눈에 보이는 걸 안 그릴 수도 없는 거고 어떡하지 막 고민스러운 경우도 있죠. 저는 훈련이 잘 되면 강조와 생략 뭐 이런 걸 아주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옛날에 저 그림 배울 때 옛날에 뭐 화실 다닐 때 뭐 학교나 미술실에서 그림 선배들한테 배운다거나 화실서 배울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강조와 생략을 하라고. 처음 배울 때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강조와 생략이라니? 눈에 다 보이는데 저걸 다 그려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었고, 얘기를 해주면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았는데, 점점 하다 보면 내가 이제 체득을 하다 보면 그걸 이해를 하게 돼요. 아, 이런 거구나, 라고. 그리고 스케치할 때 선을 저는 이제 심플하게 쓰는 편인데, 어떤 경우는 좀 선을 약간 좀 더 복잡하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막 월기설기 예를 들면 직선을 하나도 이렇게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 옆에 되게 어지러운 선들이 되게 많이 가면서 스케치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되게 느낌이 좋게 나올 수 있어요. 선 자체 느낌이. 그래서 이제 펜화 하시는 분들, 펜화로 주로 하시는 그런 분들은 선이 이렇게 단조롭게 하지 않고 되게 이렇게 막 한 라인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라인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선을 만들어 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기를 좀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선이 막 지렁이 기어가듯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저절로 명암도 되고 오히려 되게 심플한 선보다는 이게 훨씬 더 느낌이 좋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 지금 보이시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이 막 얽히면서 근데 이거를 심플하게 하면은 선 자체의 느낌이 심플한 담백한 선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느낌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선을 단조롭게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막 얽히면서 얼기설기 이렇게 해서 진한 부분은 계속 겹치면서 하다 보면 이게 명암이 되겠죠. 이렇게 명암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네, 우리 옛날 데스할 때는 선을 이렇게 차곡차곡 착착착착 걷는데 그런 선은 너무 제가 싫어해서 너무 또 학생 같고 그런 거는 학교 다닐 때 배웠던 데스 선이잖아요. 그런 거보다는 좀 자유롭게 그리는 게 좋으니까 그림을 옛날 학교 다닐 때 좀 하셨던 분들 계시잖아요. 그게 몸에 배어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 명암이 이렇게 있으면 어떤 부분 여기 어두운 데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명암 넣는 경우 저는 그런 선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제가 이제 스케치를 하고 있죠. 이게 그냥 그림을 그리면 보통은 뭐 빨리 그리면 종이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작으면 뭐 1시간 내로도 그리기도 하고 좀 제대로 한번 잘 그려봐야 되겠다 그러면 뭐 2시간 동안 그리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유튜브 하면서 하다 보면 보통 1시간 반 정도는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아요. 이걸 다 보기는 힘들겠죠. 뭐 이렇게 1시간 반 동안 제가 하는 거 보기는 그럼 뭐 보시다가 그냥 빨리빨리 돌려서 보셔도 되고 이렇게 담장에 이런 거는 그냥 까맣게 좀 색을 칠합니다. 여기가 이제 살짝 어둡잖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명암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스케치에서 좀 더 완성도 있게.
틀렸네요. 이게 위치가 너무 좀 가버렸네. 여기 그래도 자, 이렇게 쭉 그림 그렸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다시 또 이쪽으로 와서 또 스케치를 하셔도 되고. 자, 이쪽으로 와서 한번 해볼게요. 위에 이런 게 아마 그리기가 아주 힘들 것 같아. 여기에 이게 뭐냐면 그 앞에 처마에 이제 비가 안 떨어지게 한 번 더 이렇게 막아준 아크릴 같은 걸로 막아준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그림도 너무 싫어해서 그리고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제 그리는 거니까 약간 좀 더 정교하게 스케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다시 나무를 또 그리고, 나무는 좀 더 아까 설명을 제가 드렸으니까 좀 빨리 스케치를 해볼게요. 뭔가 좀 나무 안쪽으로 뭔가 막 이렇게 건물이 막 있는데 이런 거 그리기도 어렵고, 대충 나무 덮어서 한 덩어리로 만들어 버려야죠. 뚫린 부분 그리는 건 너무 어렵잖아요. 여기 뚫려 있긴 한데 칠하기도 너무 어렵고, 그냥 한 나무 덩어리로 이렇게 나무 채색해 버리면 돼요. 그냥. 막상 이거를 그리기 전에는 금방 하겠구나 했는데 해보니까 또 시간이 잡아먹네요. 보니까 근데 이렇게 저기에 감나무가 있는데 저 감나무를 그려야 되나요?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만약 수업 시간이라면.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이제 혹시 그런 걸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감나무는 감나무 아니라 감이 열려 있거든요. 그 감은 굳이 이렇게 펜으로 스케치할 필요 없어요. 나중에 그냥 붓으로 저 감의 색깔을 짝짝 찍어가지고 감이 열려 있구나라는 느낌으로 그냥 잡아주는 거예요. 나뭇잎을 이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벽을 이제 그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어서 자, 블럭을 구멍은 이렇게 까맣게 칠을 하고, 그리고 선은 웬만하면 딱 스케치북에다 선을 그을 때 한번 딱 붙으면 떼지 말고 최대한 이어서 그림을 그려주세요. 이렇게. 자, 벽에 블럭의 느낌을 살짝 표현을 해주고, 여기가 이제 원래 그 콘크리트 시멘트 블록인데 이렇게 여기다 흰색을 칠한 거죠. 원래 색깔은 회색이겠죠. 시멘트 블록은. 이제 블록에 담을 쌓은 느낌을 이렇게 해서 좀 잡아주고, 블록의 모양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이 정도만 하고 여기 살짝 한 번 더. 선을 그을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이제 선을 그을 때, 이 꼭지점 만나는 부분이 손이 떨어지면 안 돼요. 딱 붙여줘야 돼요. 그때 마무리를. 중간에 떨어지는 괜찮지만, 만나는 부분 딱 붙여줘야 그림이 딱 마무리가 되거든요. 산만하지 않고. 근데 만약에 선을 이렇게 그어버리면, 좀 뭔가 좀 다르죠, 느낌이. 그러니까 항상 끝에 접점이 되는 부분 딱 끊어서, 잡아서, 딱 꼭지점을 잡아주고, 딱 마무리해주고, 이렇게 스케치를 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블럭의 크기가 좀 다 다르거든요. 하다 보니까 여기 이 크기가 좀 달라요. 근데 그런 것만 개념치 않고 그냥 그리는 거죠. 자, 그 그림을 설명도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는 걸 잘 보셔야 돼요. 아, 저렇게 선을 쓰는구나 라는 거를. 관찰력이 이제 좋아진다는 거는 사물을 보는 관찰력도 좋아지지만 이런 거 이제 그릴 때 어떻게 그리는지 유심히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막 철조망, 엄청 복잡한 철조망이 있죠. 철조망이 또 뒤에 무슨 이렇게 막 발을 쳐놨네요. 이거를 그릴까 말까 좀 고민 중인데 일단 한번 여기 스케치를 해놓고 스케치 하면서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하다가 뭐 안 되면 그리지 않아도 되고. 창문이 있죠, 창문. 이쪽에 나무인지 덩굴인지 뭐 장미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또 이파리가 좀 있네요. 이것도 그림으로 스케치를 해주겠습니다. 뭔가 지금 잘못 그린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좀 넓어진 것 같은데요. 이게
공간이 넓어지니까 또 없는 물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 좀 틀렸네요. 그냥 그리겠습니다. 안쪽에 창문이 공간이 좀 좁아졌는데 이렇게 좀 상상해서 그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좀 보시면 알겠지만 저도 이렇게 많이 틀려요. 형태가. 여기도 나무를 그릴 때 살짝 이렇게 명암을 넣어줄 때 이런 식으로 선을 이렇게 명암을 주로 많이 넣거든요. 이렇게 해서 선이 겹치면서 이렇게 얼기서 이렇게 겹치면서 자꾸 이제 겹칠수록 어두워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나무 줄기도 있지만 뭐 이렇게 줄기 사이에 어두운 데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명암을 넣는 거죠. 이 나무에 줄기가 보이는 줄기를 다 그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좀 뒤에 나무가 있다라는 느낌만 충분히 보여주시고 이렇게 스케치를 딱 끝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 대충 스케치는 거의 다 끝났고요. 여기 좀 기와가 있는데 기와의 느낌을 좀 더 살려서 이렇게 좀 더 디테일한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뒤에 뭐 이렇게 또 덩굴이 이어졌는데 그건 안 그리고, 그 다음에 살짝 전선이 있으니까 전선 정도는 이제 해줘야 되겠죠. 전선을 쭉쭉 빼주고 여기 붉은 전선도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안 해도 되지만 좀 이게 너무 없으면 좀 심심할 것 같으니까 전선이 주는 매력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도 전선이 있지만 여기 아래 정도만 표현해주고 위에는 스케치 안 할게요. 견인지역 글씨도 그려주고, 여기 이제 픽토그램도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해주면 더 재밌겠죠. 이렇게 여기에 창문이 좀 보이는데 창문을 좀 그려볼까요? 이 정도까지는.
이렇게 해서 거의 이제 스케치가 다 끝난 것 같아요. 채색만 하면 되는데, 여기 지금 안쪽에 이 건물의 블록은 굳이 스케치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스케치를 끝내고 이제 채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하늘은 물을 발라요. 자, 여기 이제 이게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로 딱 붙여두면 물을 바르도 이게 물 바르면 막 물잖아요. 마스킹 테이프를 안 붙이면 막 울어서 색칠하기 어렵거든요. 마른 다음에도 이게 꾸불꾸불해지니까 마스킹 테이프를 사방에 붙인 다음에 해주면 마르면서 쫙 펴지죠. 그래서 마스킹 테이프를 붙이는 거예요. 자, 맑은 물로 전체적으로 이제 하늘 칠할 부분을 이렇게 물을 발라요. 물을 바를 때는 골고루 이렇게 물을 많이 바르는 경우도 있고 좀 바르는 경우도 있지만 때에 따라 약간 다르거든요. 지금은 좀 더 물을 촉촉하게 종이에 잘 스며들게, 대충 바르면 얘가 스며들질 않거든요. 이게 종이가 약간 입자가 있어서 이렇게 좀 계속 이렇게 하면서 종이가 잘 스며들도록 물이 이렇게 물을 발라주세요. 적당히 이제 하늘을 칠할 부분 공간만 물을 바르시면 되죠. 칠하다 보면 꼼꼼하게 안 하면 물이 안 발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나중에 칠할 때 거기가 이제 물이 안 발라지니까 거기가 딱 붙자국으로 생기겠죠. 잘 번지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좀 확인을 잘 하셔서 촘촘하게 꼼꼼하게 물을 충분히 발라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하늘 채색. 사진처럼 보이는 대로 한번 채색을 해볼게요. 일단 저는 이제 물감을 인저 앤 뉴튼 프로페셔널을 이제 주로 많이 쓰거든요. 이게 다 이제 그 물감인데, 이건 고체 물감이 아니고 짠 거예요. 튜브형. 그걸 사서 여기 이 팔레트를 사서 그거 다 짠 거죠. 색깔을 원래 저는 이제 12색이나 14색이면 충분한데 좀 약간 옆에 공간이 좀 있어서 더 채워둔 거예요, 물감을. 그래서 이제 이게 튜브형은 A와 B가 있는데 A가 이제 기본 물감에 들어가 있어요. 필요로 하는 것들. 이제 B는 이제 추가된 거기에 녹색도 더 추가가 되고, 그 B를 사서 좀 더 추가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거는 레드나 이런 거는 약간 홀베인도 있어요. 레드가 홀베인이 레드가 좋아서. 근데 저는 녹색은 인저 뉴튼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늘을 바르면서 이렇게 구름이 남아있는 부분은 이렇게 이제 번지게 채색을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이제 하늘색이 다 똑같이 칠해지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군데군데 이제 이렇게 좀 비어 있잖아요. 구름이 있잖아요. 사이사이에 구름을 이렇게 색을 칠을 해요. 하늘을 칠을 합니다. 이렇게 공간을 비워서. 그리고 물을 조금 이제 담그면 얘가 좀 밝아지겠죠. 조금 더 물이 화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색을 좀 빼서 이제 좀 약간 밝은 하늘색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주변을 또 칠하죠. 이렇게 잘 스며들도록. 그리고 더 색을 더 빼면 좀 더 밝아지겠죠. 이렇게 아주 연하게 이렇게 칠하면 이제 지금 사진에 보이는 하늘과 똑같이 칠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비슷한 느낌으로 이제. 그리고 다시 한번 색을 더 첨가시키면 어떤 부분을 더 진하게 하늘색이 좀 있는 부분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또 색을 칠하고, 이런 데를 이렇게 칠을 하죠. 약간 색이 좀 짙어지죠. 이렇게 진한 색을 칠하면. 이제 물기가 여기에 충분히 발라져 있기 때문에 금방 이게 마르질 않아요. 자, 이렇게 하고, 보통은 하늘만 파란색을 칠하는 경우도 있고, 구름은 약간 색이 회색은 아니고 그러니까 청색이 가미가 된 회색.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구름을 보면은 하얀 구름이지만 약간 이런 색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블랙에 청색을 조금 타가지고 청색 계조가 좀 돌게 해서 약간 그 청그레이 쪽에 청그레이 그런 걸로 이렇게 이제 음영을 좀 주는 거죠. 음영을 살짝 이렇게 음영을 줘요. 너무 진하면 살짝 물을 담가서 좀 밝게.
색깔이 약간 다르죠. 색깔도 이렇게 약간 청그레이 계통 이렇게 칠하면서 여기가 물이 이제 그만 마른 건지 안 말라진 건지 통나게 여기가 좀 말라버렸네요. 얘기하면서 쳐다 보니까 일단 빨리 성급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천천히 하세요. 막 이게 마를까봐 급하게 막 하다 보면 또 되려 그림 망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붙잡고 생겨들 일단 이렇게 색을 칠하세요. 내려갈수록 이렇게 색이 칠해지고 다시 색을 이제 붓의 색을 뺀 다음에 여기를 물기를 빼고 지우개로 지우듯이 여기 살짝 비벼주면 이제 살짝 스며들어요. 이렇게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한 거죠. 하늘은 뭐 디테일하게 막 그럴 필요 없이 딱 그 느낌만 잡아주는 거니까. 자, 여기서 이제 이걸 칠한 다음에 미입한 부분을 정리하면서 자, 하나 칠했죠? 그 다음에 나무 칠할게요. 나무도 이제 색깔이 계절한 요즘에 뭐 어반 스케치, 어반 스케치라는 건 새로 나뭇잎을 이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벽을 이제 그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어서 자, 블럭을 구멍은 이렇게 까맣게 칠을 하고 그리고 선은 웬만하면 딱 스케치북에다 선을 그을 때 한번 딱 붙으면 떼지 말고 최대한 이어서 그림을 그려주세요. 이렇게. 자, 벽에 블럭의 느낌을 살짝 표현을 해주고 여기가 이제 원래 그 콘크리트 시멘트 블록인데 이렇게 여기다 흰색을 칠한 거죠. 원래 색깔은 흑색이겠죠. 시멘트 블록은. 이제 블록에 담을 쌓은 느낌을 이렇게 해서 좀 잡아주고 블록의 모양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이 정도로만 하고 여기 살짝 한 번 더. 선을 그을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이제 선 그을 때 이 꼭지점 만나는 부분이 손이 떨어지면 안 돼요. 딱 붙여줘야 돼요. 이렇게 그때 마무리를. 중간에 떨어지는 건 괜찮지만 만나는 부분 딱 붙여줘야 그림이 딱 마무리가 되거든요. 산만하지 않고. 근데 만약에 선을 이렇게 그어버리면 좀 뭔가 좀 다르죠, 느낌이. 그러니까 항상 끝에 접점이 되는 부분 딱 끊어서 잡아서 딱 꼭지점을 잡아주고 딱 마무리해주고 이렇게 스케치를 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블럭의 크기가 좀 다 다르거든요. 하다 보니까 여기 이 크기가 좀 달라요. 근데 그런 거만 개념치 않고 그냥 그리는 거죠. 자, 그 그림을 설명도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그리는 걸 잘 보셔야 돼요. 아, 저렇게 선을 쓰는구나 라는 거를. 관찰력이 이제 좋아진다는 거는 사물을 보는 관찰력도 좋아지지만 이런 거 이제 그릴 때 어떻게 그리는지 유심히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막 철조망, 엄청 복잡한 철조망이 있죠. 철조망이 또 뒤에 무슨 이렇게 막 발을 쳐놨네요. 이거를 그릴까 말까 좀 고민 중인데 일단 한번 여기 스케치를 해놓고 스케치 하면서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하다가 뭐 안 되면 뭐 그리지 않아도 되고. 창문이 있죠, 창문. 이쪽에 나무인지 덩굴인지 뭐 장미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또 이파리가 좀 있네요. 이것도 그림으로 스케치를 해주겠습니다. 뭔가 지금 잘못 그린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좀 넓어진 것 같은데요. 이게 공간이 넓어지니까 또 없는 걸 또 그려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 좀 틀렸네요. 그냥 그리겠습니다. 안쪽에 창문이 공간이 좀 좁아졌는데 이렇게 좀 상상해서 그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좀 보시면 알겠지만 저도 이렇게 많이 틀려요. 형태가. 여기도 나무를 그릴 때 살짝 이렇게 명암을 넣어줄 때 이런 식으로 선을 이렇게 명암을 주로 많이 넣거든요. 이렇게 해서 선이 겹치면서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겹치면서 자꾸 이제 겹칠수록 어두워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나무 줄기도 있지만 뭐 이렇게 줄기 사이에 어두운 데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명암을 넣는 거죠. 이 나무에 줄기가 보이는 줄기를 다 그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좀 뒤에 나무가 있다라는 느낌만 충분히 보여주시고 이렇게 스케치를 딱 끝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 대충 스케치는 거의 다 끝났고요. 여기 좀 기와가 있는데 기와의 느낌을 좀 더 살려서 이렇게 좀 더 디테일한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뒤에 뭐 이렇게 또 덩굴이 이어져 있는데 그건 안 그리고, 그 다음에 살짝 전선이 있으니까 전선 정도는 이제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쭉 빼주고, 여기 굵은 전선도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안 해도 되지만 좀 이게 너무 없으면 좀 심심할 것 같으니까 전선이 또 주는 매력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도 전선이 있지만 여기 아래 정도만 표현해주고 위에는 스케치 안 할게요. 견인지역 글씨도 그려주고, 픽토그램도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해주면 더 재밌겠죠. 이렇게 여기에 창문이 좀 보이는데 창문을 좀 그려볼까요? 이 정도까지는. 이렇게 해서 거의 이제 스케치가 다 끝난 것 같아요. 채색만 하면 되는데, 여기 지금 안쪽에 이 건물의 블록은 굳이 스케치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스케치를 끝내고 이제 채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하늘은 물을 발라요. 자, 여기 이제 이게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로 딱 붙여두면 물을 발라도 이게 물 발라 막 물잖아요. 마스킹 테이프를 안 붙이면 막 울어서 색칠하기 어렵거든요. 마른 다음에도 이게 꾸불꾸불해지니까 마스킹 테이프를 사방에 붙인 다음에 해주면 마르면서 쫙 펴지죠. 그래서 마스킹 테이프를 붙이는 거예요. 자, 맑은 물로 전체적으로 이제 하늘 칠할 부분을 이렇게 물을 발라요. 물을 바를 때는 골고루 이렇게 물을 많이 바르는 경우도 있고 좀 바르는 경우도 있지만 때에 따라 약간 다르거든요. 지금은 좀 더 물을 촉촉하게 종이에 잘 스며들게, 대충 바르면 얘가 스며들질 않거든요. 이게 종이가 약간 입자가 있어서 이렇게 좀 계속 이렇게 하면서 종이가 잘 스며들도록 물이 이렇게 이걸 발라주세요. 적당히 이제 하늘을 칠할 부분 공간만 물을 바르시면 되죠. 칠하다 보면 꼼꼼하게 안 하면 물이 안 발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나중에 칠할 때 거기가 이제 물이 안 발라지니까 거기가 딱 붙자국이 생기겠죠. 잘 번지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좀 확인을 잘 하셔서
촘촘하게 꼼꼼하게 물을 충분히 발라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하늘 채색, 사진처럼 보이는 대로 한번 채색을 해볼게요. 일단 저는 이제 물감을 윈저 앤 뉴튼 프로페셔널을 이제 주로 많이 쓰거든요. 이게 다 이제 그 물감인데, 이건 고체 물감이 아니고 짠 거예요. 튜브형. 그걸 사서 여기 이 팔레트를 사서 그다 다 짠 거죠. 색깔을 원래 저는 이제 12색이나 14색이면 충분한데, 좀 약간 옆에 공간이 좀 있어서 더 채워둔 거예요, 물감을. 그래서 이제 이게 튜브형은 A와 B가 있는데, A가 이제 기본 물감에 들어가 있어요. 필요로 하는 것들. 이제 B는 이제 추가된 거기에 녹색도 더 추가가 되고, 그 B를 사서 좀 더 추가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거는 레드나 이런 거는 약간 홀베인도 있어요. 레드가 홀베인이 레드가 좋아서. 근데 저는 녹색은 윈저 뉴튼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늘을 바르면서 이렇게 구름이 남아있는 부분은 이렇게 이제 번지게 채색을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이제 하늘색이 다 똑같이 칠해지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군데군데 이제 이렇게 좀 비어 있잖아요. 구름이 있잖아요. 사이사이에 구름을 이렇게 색을 칠을 해요. 하늘을 칠을 합니다. 이렇게 공간을 비워서. 그리고 물을 조금 이제 담그면 얘가 좀 밝아지겠죠. 조금 더 물이 화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색을 좀 빼서 좀 약간 밝은 하늘색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주변을 또 칠하죠. 이렇게 잘 스며들도록. 그리고 더 색을 더 빼면 좀 더 밝아지겠죠. 이렇게 아주 연하게 이렇게 칠하면, 이제 지금 사진에 보이는 하늘하고 똑같이 칠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비슷한 느낌으로 이제. 그리고 다시 한번 색을 더 첨가시키면 어떤 부분을 더 진하게 하늘색이 좀 있는 부분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또 색을 칠하고, 이런 데를 이렇게 칠을 하죠. 약간 색이 좀 짙어지죠. 이렇게 진한 색을 칠하면. 물기가 여기에 충분히 발라져 있기 때문에 금방 이게 마르진 않아요. 자, 이렇게 하고, 보통은 하늘만 파란색만 칠하는 경우도 있고, 구름은 약간 색이 회색은 아니고, 그러니까 청색이 가미가 된 회색.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구름을 보면은 하얀 구름이지만 약간 이런 색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블랙에 청색을 조금 타가지고 청색 계주가 좀 돌게 해서 약간 그 청그레이 중에 청그레이 그런 걸로 이렇게 이제 음영을 좀 주는 거죠. 음영을 살짝 이렇게 음영을 줘요. 너무 진하면 살짝 물을 담가서 좀 밝게. 자, 보이시죠? 색깔이 약간 다르죠? 색깔도 이렇게 약간 청그레이 계통 이렇게 칠하면서, 여기가 물이 이제 그만 마른 건지 안 말라진 건지 금방 여기가 이제 말라버렸네요. 얘기하면서 쳐다 보니까. 일단 빨리 성급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천천히 하세요. 막 이게 마를까봐 급하게 막 하다 보면 또 되려 그림 망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붙잡고 생겨들 일단 이렇게 색을 칠하세요. 내려갈수록 이렇게 색이 칠해지고, 다시 색을 이제 붓에 색을 뺀 다음에 여기를 물기를 빼고 지우개로 지우듯이 여기 살짝 비벼주면 이제 살짝 스며들어요. 이렇게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한 거죠. 하늘은 뭐 디테일하게 막 그럴 필요 없이 딱 그 느낌만 잡아주는 거니까. 자, 여기서 이제 이걸 칠한 다음에 미흡한 부분을 정리하면서, 자, 하나 칠했죠? 그 다음에 나무 칠할게요. 나무도 이제 색깔이 계절에 따라 다르고, 또 햇빛이 있을 때 다르고, 또 이게 아침에 또 나무 색이 또 다르더라고요. 제가 글을 많이 그려보니까 관찰을 이제 하게 되는데, 색을
또 이제 우리 그림 그리는 사람도 색에 민감하잖아요. 그 나무 물땅 그림 그려보니까 색감이 좀 다르긴 한데 좀 약간 산뜻한 느낌으로 한번 제가 한번 이걸 칠해볼게요. 날씨가 맑으니까. 그러니까 한낮에 오후에 맑은 날에 그 나무의 색감을 이렇게 칠합니다. 보통 여기가 이제 제가 색 그린이라고 하거든요. 색 그린 위주로 이제 밝은 부분을 칠하고, 그리고 햇빛이 닿는 부분은 이렇게 이제 색감이 밝겠죠. 빛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조금씩 진하게, 그래서 이제 좀 더 어두운 녹색으로, 빌리디안이라는 것도 뭐더라, 무슨 그린이더라, 까먹었네. 하여튼 좀 어두운 그린이 있어요. 없으면 색 그린에다가 약간 청색과 블랙을 좀 다주면 약간 짙은 색이 나와요. 이렇게 해서 좀 어두운 터치로 이렇게 이제 요 살짝 붓기 해서 이제 여기가 아직 안 말랐기 때문에 좀 번지죠. 이렇게. 그리고 한 단계 이제 좀 더 어둡게 해서 블랙을 타도 되고, 저는 블랙을 사용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블랙을 수치할 때 못 쓰게 하는데 저는 블랙이 있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다 쓰라고 있는 거니까. 근데 블랙을 타면 색이 약간 좀 탁해지죠. 근데 그래서 녹색에 블랙을 타면 약간 탁해지고 올리브 그린 그런 느낌이 나기 때문에 약간 파란색, 블루를 좀 타줘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약간 블루를 좀 타주면 색감이 녹색이 약간 채도가 약간 높아져요. 자, 이렇게 해서 그다음 어두운 단계를 색을 칠하는 거죠. 톤이 안 맞을 때는 다시 녹색을, 색감을, 물이 많으면 안 돼요. 절대 진하게 할 때는. 물이 많으면 이게 마르면 밝아져요. 엄청. 그래서 그림 수채화는 물 조절, 그게 아주 관건인 거죠. 이렇게 화면에 보이잖아요. 이렇게 어둡게 점점 어떤 터치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아주 진한 부분을 하게 되면 거의 뭐 이렇게 진하게, 아주 진하게 해서 여기 이렇게 해주면 짙은 색이 이렇게. 요 나무가 됐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나무를 그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주변 나무도 같이 이제 좀 빠르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번 보여드렸으니까 좀 빠른 터치로. 여기는 이렇게 넓게 색을 칠해요. 이렇게 찌그린 정도의 색을. 아직 하늘이 안 말랐기 때문에 좀 번지거든요. 번져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색을 칠합니다. 번지는 맛이 더 좋으니까. 날파리가 어디서 날라왔는지. 자, 아까처럼 좀 더 짙은 색으로, 짙은 녹색. 남아있는 물감이 있으면 이렇게 또 쓰면 되겠죠. 여기 뭐 날파리, 어이씨. 근데 이거 칠할 때 여기까지 저는 다 안 칠해요. 여기는 그냥 이렇게 붓터치해서 자연스럽게 남겨놓거든요. 이거를 깔끔하게 다 칠해버리면 너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붓터치가 남아있어야 더 재밌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기를 안 칠하고 이렇게 짙은 색으로 살짝 여기 칠하면서 여기는 여백을 남겨두죠. 그리고 감나무를 또 칠해보겠습니다. 옆에 감나무 색이 약간 또 짙은 것 같아요. 그 짙은 색으로
색 그린에다가 짙은 녹색을 타서 약간의 번트 시에나 색을 좀 다운시켜요. 번트 시에나. 근데 색을 번트 시에나 섞으면 색이 약간 올리브로 바뀔 수 있으니까 그때 파란색을 좀 타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약간 톤도 다운된 짙은 녹색으로 색을 계속 만들어야 돼. 적당하게 내가 원하는 색이 나올 때까지 계속 섞어가면서 원하는 색과 톤이 맞을 때까지 계속 이렇게 색을 만들어 줘야죠. 여기에 나무를 색을 이렇게 칠합니다. 나무를 다 칠하고 그 다음에 먼저 칠한 다음에 뒤에 이제 그 뭐죠? 지붕을 칠할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비슷한 계열의 나무를 색을 이렇게 칠을 하죠. 그리고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색깔을 만들 때 충분히 만들어주세요. 하다 보면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색을 충분히 만들어주면 다시 또 색을 만들잖아요. 그럼 색이 똑같이 만들기가 어려워요. 경험이 부족하신 분들은. 처음 만들 때 색을 충분히 만들어줘야지, 안 그러면 하다가 부족하면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물감 아끼지 마시고 충분히 색을 만들어라는 거. 칠하다가 좀 더 여기 밝아지면 좀 짙은 색으로 칠해서 좀 어둡게 한번 더 칠하고, 살짝 너무 좀 평면적이잖아요. 좀 더 짙은 색이 좀 필요하니까 한번 더 짙게 해서 약간 좀 더 입체적인 느낌이 들게. 잔터치로 이렇게 더 느낌을 잡아주는 거죠. 또 너무 많이 하면 또 안 되니까 적당히. 뭐든지 할 때 적당한 그게 있어요. 너무 또 많이 너무 욕심부리가 과하면 부족한 것만 못할 경우가 있죠. 여러분들은 넓게 그리고 색이 다 만들어서 혹시 블랙을 없으면 녹색에 어둡게 할 때는 반대색 레드를 섞어주시면 돼요. 레드가 있잖아요. 레드를 섞어주면 색도 어두워지니까. 잔터치를 주면서 이렇게 이파리가 충분히 무성하게 있는 느낌을 주는 거죠.
하다 보니까는 감이 열려있는데 감을 못 그렸네. 그냥 감을 빼놓고 그냥 나무 채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감을 중간중간에 빨갛게 주황색 이렇게 칠해놓고 또 해주면 감처럼 보이거든요. 한번 좀 그래도 한번 그려볼까요? 감을 너무 좀 없으면 좀 아쉬운데 붓이 잠깐만요. 붓이 자, 다른 붓으로 색감을 만들어서 이게 또 감이 있으면 또 분위기가 아주 괜찮을 것 같아요. 감을 또 안 그리면 너무 또 재미가 없을 것 같고, 이 감이 열려 있으면 그 느낌이 또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살짝 감도 이렇게 명암을 살짝 주는 거죠, 이렇게. 이 정도만 하고 나머지 칠해보겠습니다. 감 주변을 조심스럽게 색을 칠하죠. 그럼 조금만 풍성하게 해볼까요? 몇 개 더 해서. 나무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밖에 나가서 그리면 이것보다 훨씬 더 빨리 제가 그림을 그리거든요. 근데 이제 천천히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짙은 색으로 이제 좀 더 입체감을, 이파리가 좀 더 풍성한 느낌이 들게 이렇게 약간 평면적이니까 지금 그림이 이렇게 좀 해주면 굉장히 입체감의 느낌이 날 것 같아요. 자, 나무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죠. 이렇게. 이 정도로 해서 감나무를 이제 마무리하고 옆에 이어서 채색을 다 하겠습니다.
이제 나무가 이제 거의 끝났고요. 그 다음에 나무를 이어서 지붕을 한번 칠해보겠습니다. 자, 지붕색은 그냥 붉은색이잖아요. 자, 붉은색을 어떻게 칠하는지 잘 보시길 바랍니다. 색이 다음 붓을 쓸 때는 좀 깨끗이 빠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색이 섞이면 색이 탁해지니까 깨끗이 붓을 빨아주고 다시 이제 붉은색 지붕을 이제 그리는 겁니다. 자. 너무 빨갛게 지붕이 빨갛긴 하지만 너무 빨갛게 그리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약간 주황 정도의 색으로 밝은 부분을 처리를 하고, 그리고 짙은 빨강으로 색이 두 가지 톤이 섞이면서 이렇게 살짝 변화를 주는 거죠. 넣어서 좀 산뜻한 느낌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약간의 주황 계열하고 버트 시아라를 타서 그리고 블랙을 좀 타가지고 색을 다운시키죠. 버트 시아나, 그 다음에 레드를 좀 탑니다. 이렇게. 나중엔 여기 이제 어두운 데는 좀 마른 다음에, 지금 칠하면 여기 물기가 있어서 진하게 해도 이제 안 돼요. 안 되고, 다른 부분을 칠하다가 나중에 마르면 그때 한번 해줄게요. 여기도 사실은 약간 어두운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여기는 좀 짙은 색으로 살짝 해주면 여기가 좀 진해지죠. 뭐 이렇게까지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약간 음영을 주면 살짝 입체감이 그림이 되니까, 입체감 있게 표현이 되니까 좀 해주는 거예요. 같은 면이라 하더라도 같은 색에 좀 진하고 밝은 부분이 좀 필요해요. 살짝 물 번짐이 있게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 수채화 맛이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다 같은 색으로 싹 밀어버리면 너무 메말라 보이니까 물기가 있는 느낌, 물 번짐이 있게. 이거를 뒤에 색도 얘랑 비슷하니까 여기서 좀 먼저 칠하겠습니다. 충분히.
이제 좀 약간 어두운 색으로 이렇게 그림자를 좀 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좀 더 그림이 완성도가 있죠. 아까보다는. 자. 이렇게 끝내고, 여기는, 그 다음에 여기 어둡게 이렇게 눌러줘요. 진하게 할 때, 나는 진하게 했는데 말르면 꼭 밝아져요. 이렇게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진하게 안 해서 그래요. 내가 생각보다 더 진하게 색을 칠해야 진하게 이 표현이 돼요. 말르면, 수채화는 말르면 밝아지기 때문에 그 점을 유의하셔야 돼요. 여기도 이제 안쪽이 어둡잖아요. 그럼 여기도 약간 얘보다 어두운 터치로 해서 그림자를 진하게 딱 잡아주고, 이게 너무 또 시커먼 또 안 되니까 여기서 살짝 색의 변화를 주는 거죠. 이제 블럭도 이제 안에 느낌이 있긴 한데 그것까지는 이제 안 그리고 이렇게 잠깐 새색만 이제 해볼게요. 자, 이런 데가 이제 아주 이제 중요한데, 이런 데를 이렇게 좀 맛깔스럽게 이렇게 탁 붓터치로 이렇게 딱 끝내는 거예요. 다 칠하지 않고 이 정도만. 여기는 이렇게 딱 이렇게 끝내죠. 가장 힘든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그릴 때 스케치는 계속 하다 보면 이만큼 실력이 잘 늘거든요. 근데 정말 어려운 거는 이 채색이 정말 힘들어요. 왜냐면 색은 항상 변수가 있거든요. 특히 물을 잘 덜어야만이 나오는 색이기 때문에 경험이 축적이 되지 않으면 색깔을 잘 쓸 수가 없어요. 보통 이제 어바 스케치 하시는 분들 보면 수채화를 전통을 하신 분들은 물을 잘 다루는데, 어바 스케치만 이렇게 가볍게 채색하시는 분들은 물을 잘 못 다루는 경우가 대부분 많거든요. 왜냐면 펜으로 싹 스케치하고 물 10개 싹싹 칠하면, 가볍게 칠하면 금방 끝나잖아요. 물론 그렇게 해도 느낌이 좋은 그림은 잘 나오긴 하는데, 좀 더 수채화다 물맛을 내고 싶다 그러면 그때는 그 수채화적인 그 느낌이 충분히 살아나게 채색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수채화를 경험이 없는 분들은, 그러니까 정통 수채화, 학교 다닐 때라든가 이렇게 이제 그걸 배우지 않은 분들은 참 어려워하죠. 그런 게. 그렇다면은 결국은 내가 좀 더 깊이 그림을 좀 더 완성도 있게 하고 싶다, 깊이 있게, 그러면 그 수채화 기법이 좀 필요해요. 그냥 어바 스케치로 가볍게 스케치 하는 거 정도는 뭐 그냥 할 수 있겠지만, 자, 근데 이게 이제 올리브 그린 요 색이다 보니까 색이 나무랑 잘 구분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도 이제 일단 요거는 블록을 색을 칠한 거니까 요거를 가볍게 그냥, 이런 데는 그냥 가볍게 쓱쓱 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그리고 이제 칠하다 보면은 내가 이제 칠해야 될 면적을 벗어날 경우도 있는데, 그냥 그럴 때도 과감하게 색을 칠하세요. 우리가 색 칠하기 공부하는 거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좀 벗어나더라도 이렇게 색을 칠하는 게 더 느낌이 자연스럽게 표현될 수가 있어요. 너무 딱딱하게 한 칸 한 칸 칠하는 것보다는 이런 게 훨씬 더 자연스러움을 줄 수 있죠.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좀 벗어났잖아요. 이렇게 이제 색을 한 번 더 이렇게 해서 느낌을 더 잡아주는 거죠. 이 발을 친 느낌을 약간 짙은 색으로 해서 이렇게 살짝 표현을 해주는 거죠. 약간 살짝의 이제 디테일 묘사가 좀 필요한 거죠. 아주 디테일하게 할 필요는 없고 이 정도.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얘가 말랐잖아요. 그럼 여기가 이제 그림자가 형성이 되겠죠. 그럴 때 이제 그림자를 이렇게 채색을 이제 해주죠. 나무 그림자를 사이사이에 빛이 새나무 부분 남겨주면서 이렇게 나무를 벽에다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림자를 또 잘하면 그림이 또 확 살거든요.
잘못하면 그림 망치고, 그림자 잘못하면. 유럽의 그런 수채화 이런 거 보면 그림자 처리가 아주 멋있거든요. 마무리해서 그림자에서 이제 판가름이 나요, 그림이. 그리고 그림자와 그리고 짙게 표현할 부분, 눌러주는 부분, 거기서 이제 마무리할 때 그런 걸 해주면 그림이 또 확 바뀌거든요. 근데 이제 그림은 나머지 80%는 이제 나머지 20%가 많이 결정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통 그림 배울 때 다 했는데 선생님이 조금 더 만져주면 그림이 확 살아나는 경우 있잖아요. 그게 이제 딱 어떤 부분 눌러주고 어떤 부분 해줘야 될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표현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림 배울 때는 어디를 더 눌러줘야 되나 그걸 잘 모를 수가 있죠. 아니 모를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모르죠. 결국은. 나무 밑에 그림자를 해줌으로 인해서 나무가 좀 더 이제 살아나겠죠. 이렇게. 자, 지금 그림자도 보면 딱 떨어지게 그림자하고 나무하고 딱 선을 그어서 표현되는 게 아니라 어디가 그림자이고 어디가 나무인지를 잘 모르는 걸 모르게 자연스럽게 채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둠에 묻히게 나무가 이렇게 해서 그림자가 되고, 밑에는 이제 흰벽이잖아요. 흰벽을 색을 안 칠해도 되고, 아니면 살짝 칠한다면 약간 아주 미세하게. 너무 또 색 안 칠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색을 한번 좀 칠해볼게요. 밑에 벽, 나무 저기 담장을 칠해보겠습니다. 약간 푸른색 기온으로 불량을 좀 타서 아주 미세하게 색감을 많이 만들어요. 너무 진하다. 이럴 때는 절대 물을 많이 타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도 칠할 수가 있어요. 얘가 좀 말르면 밝아지게 하는데 좀 더 밝게. 시원시원하게 이렇게. 그리고 칠할 때는 끝에까지 칠하는 게 아니라 붓터치가 이렇게 조금씩 남아도 괜찮아요. 약간 물번짐이 전반적으로 밝지만 살짝 물번짐이 있게. 너무 진하면 다시 이렇게 번지게 색을 칠하죠. 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미세한 물번짐이 있어요. 여기도 이제 안 칠한 부분 제가 이제 칠할게요. 좀 빨리빨리. 설명을 이제 충분히 드렸으니까 나머지는 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림이 어느덧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림을 대충 마무리했는데요. 지금 보신 것처럼 한번 좀 제가 동영상을 찍은 이 영상을 천천히 한번 보시면서 따라해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